안녕하십니까. 요새 진짜 뭐 여러 가지 소식 많이 받으시죠? SNS로. 갑자기 SNS 말씀하시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요? 예, 너무 많은 SNS를 가입해 놓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하루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특히 요새 선거철이어가지고 그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정보가 그래요.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아유 귀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들은 말이에요. 그 답변안이라고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 건강에도 문제 있고, 얘들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SNS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소통은 좀 원활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게 저도 보면 딸 둘과 아들 하나인데 걔들하고 이제 SNS를 가지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전화 통화도 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전화도 안 하고 그렇죠. 얼굴 보면 이제 하이파이브 하면 좀 이뻐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소통이 된다. 가까워진다. 친밀해진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요, 마치 그래요. 진짜 그래요. 가족 간에 특히 소통이 잘 되는 것 사실 같아요. SNS를 잘만 활용하면 정말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사실 기업 측면에서도 광고의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SNS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 이경옥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우리 오닌주 아나운서하고 오닌주 앵커하고 악수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 역시 SNS다. 소통이 기본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예. 대부분 어려워하는데 역시 뭔가 좀 다르시네요. 예. 좋습니다. 이게 최고다가 아니라 척이라며. 척이 여기 엄지척. 네, 엄지척. 여기 척 얘기하십니까 우리 방송? 척에서 촉으로. 와 이제는 뭐 대단해. 재치도 굉장히 늘어나셨네요. 아이고. 네. 예. 그 SNS 협회라고 좀 생소합니다. 네. 우리 너무 SNS는 가깝지만 협회는 좀 생소한데 네. 협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SNS 쪽에 이렇게 그 협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다들 굉장히 생소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뭐 이런 뉴미디어 쪽에 무슨 협회를 해서 무슨 활동을 하겠는가 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2011년에 제가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3.0이라는 책을 읽고 시장의 변화가 소셜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견인차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 쓰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으로서 산업화될 수 있는 기반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협회를 구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런 쪽 분야의 주 업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대표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이런 쪽에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 전략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니까 산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플랫폼이라는 것은 누구나 올라탈 수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누구나 올라탄다는 말은 소비자가 있고 고객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거기는 산업이 반드시 태동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전통 미디어를 생각하는 영역하고는 사실 약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이제 매스 미디어 관점에서 전통 미디어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뉴 미디어들은 이제 매스 미디어 개념이 아니고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사실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를 사실 자세히 잘 모르고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럼 협회 회원사들은 주로 플랫폼 관리 업체들입니까? 개인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사겠죠. 운영사.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SNS라는 것이 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홍보 마케팅 영역만 작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나
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개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교수들도 참여하고 있다. 아, 네, 네. 그러면 협회 회원사가 꽤 많겠네요. 지금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상당하네요. 예, 아유, 개인과 참 이제 기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럼 기업만 몇 개예요? 기업은 뭐 한 3분의 1 정도. 우와. 네. 그럼 우리 큰 업체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큰 업체들은 SNS를 이렇게 산업화하는 견인차 역할로서 쓰기는 또 그 이해 기반도 기업 운영 전략상 아직은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크게 많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중소업체들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SNS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 관련된 SNS인데 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송하다가 저희들은 이렇게 방송합니다. 컨설팅을 바로. 예, 방송하다가 이렇게 재밌게 네. 뭐 다른 투자자분들이랑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이제 생톡이라는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료로 늘 이렇게 상담이 가능해요. 네. 예. 물론 돈을 벌어야 돼서 유료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있고요. 네. 이제 주요 정보는 유료화 시켜서 수익 구조 만들고. 주요 정보가 아니고 주요 정보도 무료로 줍니다. 아. 그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네.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간단한 거는 그 개미 생톡이라고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지속적으로 받는 거는 이제 전문가 생톡에 들어가서 네. 그들하고 회원을 가입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이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뭘 좀 던져줘야 참여해서 예,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그렇죠. 수익을 맞습니다. 만들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증권하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네. 딱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답이 또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증권 올라가고 내려간 것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 네. 보잖아요. 네. 이게 네.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과거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인터넷의 웹 2.0 뭐 이런 이야기들에서 좀 진도를 더 나가서 소위 얘기하는 그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화되고 이게 이제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네. 이제 제가 뭐 고민하다가 이름을 뭐 유기지성이라고 한번 지어보긴 했습니다만 그 유기지성? 네, 유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성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뭐 말이 좀 됩니다. 좀 예. 넘어가 주시고 그 일대백 퀴즈쇼에서 어떤 여성 출연자 한 분이 대기실에서 출연을 바로 앞두고 예상 질문들을 공부하고 있는 걸 되새기다가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게 생각이 났는데 답변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옛날 같았으면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꺼내서 특정 포탈을 접속해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 또는 어떤 문장으로 검색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한 이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답을 찾겠죠. 그렇죠. 근데 소위 뭐 재수가 좀 없으면 나온 결과가 뭐 수백 건 수천 건 된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답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출연자는 이런 포탈에서 검색을 한 게 아니고 트위터를 열어서 바로 질문을 대화처럼 그대로 던졌습니다. 근데 양상이 달라진 게 포탈에서의 검색은 결과 자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플러스로 필요로 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전문 영역에서 공부한 전문가가 내 이 긴급한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또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유기적으로 그 순간 나에게 능동적으로 답을 줬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답을 무엇을 고를지를 필터링할 필요도 없고 정확한 답을 쉽게 얻어서 실제 답을 맞췄습니다. 그 문제가 나와서. 혹시 옛날에 엑스퍼트라는 네. 사이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엑스퍼트. 엑스퍼트요.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97년, 98년 그 IMF 막 지나고 나서 벤처 붐이 일 때 네. 바로 엑스퍼트가 그런 걸 하고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쫄딱 망했습니다. 네. 트위터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죠.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으면 네. 누군가가 답을 해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차이가 있죠. 네. 그렇게 그걸 전문적으로 서비스할 때는 잘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네. 기존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 생태 환경 자체가 트위터까지 조금-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로 가서 생각해야 그럴 수 되지. 있죠. 네네. 지금 차이가 시대까지 있을 수 끌어들이면 있습니다. 바보죠, 그거는. 네네. 근데 네. 거기는 실패했는데 반대로 네이버에서는 지식인 지식인, 서비스를 해서 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둘의 차이가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유저가 많고 포털 어. 사이트로서 거의 자리매김이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식인의 맞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예.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저들이 많은데 엑스포트라는 사이트는 또 다른 가입자와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유저들이 있어야 되는 확보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지식인 서비스가 네이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네이버 자체의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컨텐츠를 어떻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등급을 매겨서 내가 질문을 올렸을 때 답할 때 등급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아 등급이요. 예. 바람이 틀렸으니까 네. 등급, 예, 그레이드 예. 영어로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는 경쟁심을 유발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지식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네. 네이버 자체에는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된 예. 그런 네. 윈윈이 된 거죠. 윈윈이. 근데 엑스포트는 그걸 못했던 거죠. 그 제가 경험적으로 예.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예. 네트워크의 구성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조금은 시작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워낙 그동안 잘 지내고 있던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변을 주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뭘 물어보면 사실 이 사람이 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부터 같습니다. 답변을 주기에 앞서서. 그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설정이 먼저 돼야 이 사람이 관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 소통이 가능한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엑스퍼트라는 그 사례는 네트워크 자체가 뭔가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주 목적을 가지고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관계 이전 상태에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이제 단계에 가죠. 정확히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SNS는 대부분 내가 누군가의 좋은 관계를 그냥 유지한다는 것만으로 관계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특정한 목적을 두고 내가 너를 통해서 뭘 얻어야 돼 이런 관계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가볍죠. 그리고 편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벼운 질문을 내 진심을 담은 상황을 전달했을 때 답변을 얻기가 훨씬 더 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SNS라는 게 아까 집단지성, 네. 유기지성까지 네.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지성이란 말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뭔가 이게 진짜 유기체 역할을 해 가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벌써. 네. 예.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단순한 대화, 위로, 컨설팅, 뭐 상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미요. 네. 이미 이 안에 큰 산업이 들어앉아서 그렇습니다. 용광로처럼 막 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요걸 산업화 관점을 좀 가지면서 준비를 하고자 했던 게 SNS를 제발 홍보 수단으로만 좀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미 가트너 포럼이라든지 다보스 포럼, 가트너 그룹 이런 데서는 이 데이터가 앞으로는 21세기 원유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 SNS는 사실 기존에 얘기하는 빅데이터는 이제 사물간 데이터 쪽에서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소셜 빅데이터도 그 영역 안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예. 약간 특성이 다른 게 예. 사람 간의 대화가 디지털화되어서 예. 생각들을 이 정리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 SNS라는 것이 마케팅 수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업이나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경쟁력을 얻어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SNS에서 우리 현재 그런 부분에 사람과 대화를 좀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좀 사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외산 서비스들이 주류를 많이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근데 이런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실제 그 운영사에서는 팔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최근 트렌드로 사람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CRM에 적용을 한다든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을 개발할 때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관점들을 찾아내고 있죠. 이것이 결국은 과거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에 플러스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읽어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산업화의 이제 기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물 DB라고 네. 말씀하시는 일방적으로 모았던 일방형의 DB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수집한 DB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집했고 그 사람도 필요해서 들어왔는데 필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지금 SNS에서 말하는 DB는 이게 서로 소통하는 상태에서 모아진 DB이기 때문에 네. 이 DB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네. 또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아까 산업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제가 그 구교식 대표라고 왜 그 뭐라 그러나 마케팅 쪽의 DB를 그러니까 로고 DB를 활용해서 그 로고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그게 맞는 일체형 그러니까 맞춤형 광고를 날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보험에 많이 접속한 DB가 있으면 보험 광고를 날리는 거고 뭐 술을 많이 찾았으면 술로 날리는 그 매출이 한 400억씩 한답니다. 네. 야, 지금 이제 그런 뭐- 업체들 이렇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그래?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몰라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네. 눈에 띄지 않는 업체인데 네. 매출이 400억씩 한대요. 그리고 이를 의뢰하는 게 뭐 넘친답니다. 넘친다고. 네. 사실 그 분야에서도 이미 그 SNS가 이렇게 더 활성화되기 이전 단계에 구글에서는 예. 사실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렇죠. 약간의 오류는 있었지만 예. 사람들이 검색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예. 이 사람이 주로 어떤 특성의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들을 주로 원하는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검색한 결과물에 원하는 광고를 싣는 이런 형태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애드센스라고 네. 그 구글 내에 그렇죠. 자회사 네. 거기서 네.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실제로. 성공했죠. 물론 이제 네, M&A 지금도, 해가지고 네, 사실 네, 갖다 붙여서 네, 니네들이 네. 성공했느냐 아니면 네, M&A 네. 해서 성공했느냐 이거의 문제는 있지만 네. 어쨌든 애드센스가 좀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근데 그 부분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구글처럼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기업들만 할 게 아니고 하나를 해서 네. 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네. 모든 산업이 발전해 갈 텐데 그래 그게 취약한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런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제가 영역이 그 질문을 지금 예, 드리려고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영역이 예.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이 웹상에서 그리고 소셜상에서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이제 수집기, 크롤러,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분석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분석기 이런 이제 두 가지 단계 정도의 큰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면 어느 정도 소셜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객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조금만 연구하면 충분히 이런 파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시도하고 현업으로 또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기와 분석기 알파고네요. 그래서 알파고만 있으면 다 해결하네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이 SNS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업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창조 경제와 맞물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갑자기 교과서 질문이 나오네. 아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 좀 추진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현 정부 바뀌기 전에 2011년에 지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협회를 설립하고 미래부로 이관이 이제 된 겁니다. 직영부에서 미래부로. 어차피 이제 지경부는 없어지고 미래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사실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민간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신직업군도 만들어서 2015년도에 이제 전략 분야로 국가 전략 지원 분야로 창출도 하고 또 박람회도 신직업군이라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매니저라는 이제 신직업군을 저희가 소셜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매니저. 네. 예, 있습니다. 이미 기업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그렇죠. 분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정식 직업군화 시켜서 하나의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조금 더 산업화 영역을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셜 담당 직원이 있더라고요. 요즘 뽑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죠. 네, 그럼 네. 그걸 가지고 그걸 기업이 활용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네. 다양하게 합니다. 매니저가 있네. 이제 관리도 아까 CRM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고객 고객 관리. 관리에 대한 것도 하고요. 또 고객을 유인하는 유인책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한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추가적인 이제 사실 정부에서의 연계 사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너무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또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화 관점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난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하기는 창조 경제의 핵심 가치 4가지를 얘기를 할 때 소통, 공유, 개방, 협업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각 사업군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 4가지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다 소셜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정작 진행되는 사업들은 사실 SNS 기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창조 경제에 좋은 사례로서 페이스북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모기업을 통해서 방문했다가 대통령도 만나가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활성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뭐 우리 기업을 세계화하자 하고 아마 YS 정부 때 엄청 뭐 글로벌화를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나 뭐 몇 년 전부터도 보면 기업 창업한다고 이 제품 만들어 어디 나가서 팔지? 국내만 이미 생각 안 하더라고요. 다 뭐 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미국 세계를 생각하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실 전통적인 매체 광고를 한다는 것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했던 뉴미디어에 하면 효과도 더 있고 또 속도도 더 빠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에 돈도 거의 안 듭니다. 바이럴 마케팅만 하더라도 요즘은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기업들은 이미 본인들이 회사에 운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소셜 매니저를 두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사화시켜서 소셜로 내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아직 옛날 중소기업들, 좀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아마 그런 걸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파트로 사실은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파트는 우리가 쉽게 SNS를 접할 때 활용도를 이제 홍보 쪽이라고 생각하듯이 기본적으로 홍보 영역에서 활용돼야 되는 이제 영역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플러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당연하죠. 파트가 당연합니다. 있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상이 되는 이제 기업 규모에서는 이런 전문 담당자를 반드시 두고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을 대하는 톤 앤 매너라든지 소통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정해서 고객을 충분히 자기 이 바운더리 내 네트워크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좋고요. 소상공인들인 경우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접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소통하는 방법, 뭐 굳이 어떤 매체를 쓰더라도 사실은 SNS가 이전에도 장사를 잘하려면 사실은 소통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기본 전략들은 뭐 변하지 않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의 태도를 가져가야 될지는 이제 전해준다면 조금 더 쉽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장님이라서 그런지 참 말씀도 잘하시고요. 이 녹화 30분 하는 동안에 그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갈 만큼 벌써 30분이 됐네요. 지나갈 만큼 이야기가 재밌었고 참 앞으로 더 발전 기대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오늘은 좀 내용이 조금 더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언제 또 저희들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